관상동맥의 모형을 좀 들고 왔는데 아마 네.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아요. 관을 쓴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의 관을 닮았다고 해서 보통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고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나 산소들이 이제 심장 근육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아니 모양은 진짜 왕이 될 상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관상. 관처럼. 그래서 이제 팍 보시면 요건 이제 크게 돼 있는 게 대동맥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두 가닥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한 가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상동맥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혈관이 이제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근경색 위치나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근경색은 이제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이 혈액이 공급하는 그 근육들이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심장이 죽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괴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 괴사인 거예요. 심장 괴사되면 엄청 심각한 네. 거야. 1분 1초가 아까. 말이 이제 괴사가 어렵든 쉽게 얘기해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겁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실제로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을 네, 찾아오시나요? 환절기가 되면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올 2월 달에 환자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19를 통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출근하는 환자분이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가슴이 아파서 출근은 했고 뭔가 좀 이상해서 양호실에 가서 이제 청심원을 먹고 좀 버텼어요. 청심환. 청심환을 네. 왜 먹지? 근데 점심 지나고 나서 오후까지도 뭔가 계속 불편했었고 한 3시경 됐을 때 이제 너무 아파서 본인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겁니다. 와서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심근경색증이 진단이 돼서 낮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팀들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바로 시술을 했고 약 한 47분 만에 시술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47분 만에 맞추셨다고요?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심근경색은 네. 증상이 발현되고 몇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 있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근이 괴사, 그러니까 죽는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막혀 있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는 119 신고하면 통상 한 20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요. 이제 막혀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해서 결국은 응급실에 돌아온 다음에 저희가 시술실에서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90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이제 이상 90분 안에 해결을 해야 생존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괴사되는 심근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요 만약에 좀 전에 그 환자분이 네. 오전에 청심환을 먹지 않고 네.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심장은 아마 조금 더 살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사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좀 참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낮이라서 아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집에 퇴근해서 새벽이었으면 사실은 이제 그 상태로 사망하셨을 수도 있는 큰일 날 상황입니다. 뻔했네요. 네, 그래서 본 환자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검은색이 실제 혈관이고요. 그 밑에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 막힌 혈관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저 혈관이 완전히 다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할 때 저희가 저 막힌 혈관 쪽으로 철사줄을 집어넣고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그 막힌 부분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막혀있던 혈관이 이제 세 번째 혈관처럼 첫 번째 보이지 않았던 혈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가장 심하게 좁아져 있는데요. 아마 저 부분에서 이제 피떡이 생성이 됐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그 크기에 맞게 이제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저 큰 혈관이 다 막힌 거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손상이 됐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스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와. 어머, 뭐야 저게? 관같이 생겼는데. 와, 저게 스탠스? 우와.
시술할 때 사용하는 도관이고요. 이제 네네. 다리나 팔을 이용해서 혈관으로 쭉 집어넣고 요 이제 끝에 보면 스텐트가 들어 있습니다. 끝에.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걸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네. 저희가 시술을 쭉 진행을 하고 네. 이제 병변 위치에 도달을 하면 여기 이제 기구를 통해서 풍선을 탁 터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작아져 있던 스텐트가 실제 혈관에 들어가면 확장이 돼서 저희가 이제 측정한 크기만큼 뭐 2.5mm에서 한 5.0mm까지 다양하게 이제 환자분 혈관에 맞게 사이즈를 정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와. 지킬 박사님, 네. 그렇게 스텐트로 하고선 풍선을 탁 하면 네. 거기에 있던 막혀 있던 혈전이 뭐 이렇게 날아가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풍선을 넓혔을 때 잘 뚫리는 분도 있고 혈전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뚫어도 계속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그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전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다행히 혈전이 잘 보여서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저 파란 용기 안에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혈관에 들어있었던 혈전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작습니다. 한 진짜 1mm 작은데요? 두께로 길이가 한 4, 5mm 정도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윤성민 선수 같은 큰 분이 요 한 3, 4mm 되는 혈전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진짜 무섭다. 보시면 저 화살 표시되어 있는 검게 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이 심장 근육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요. 주변에 보시면 표시된 게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게 요번에 손상된 근육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크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심장 근육의 37%가 손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37%가 손상이 된 거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상당히 많은 거고요. 통상 이제 우리가 MRI에서 심근경색 환자분들 사진을 찍었을 때 약 한 30% 이상 손상이 되면 네. 추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37%였으니까 사실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이 몇 살이었을까요? 대충 근데 MRI가 보니까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사이? 50 중반? 50대? 네. 50대 이 환자분은 이 환자분은 36살이었어요. 36이요? 네. 나보다 동생인데. 36이면은 저보다 어리고 와. 태주랑 한 살? 저랑 한 살 한 차이죠.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어머나, 맞습니다. 너무 그래서 젊은데요? 이런 경우 환자분들도 당황합니다. 본인은 돼? 되게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심근경색이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사실 있었고 하지만 환자분은 열심히 치료를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나름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치료를 사실은 이제 하셨는데. 심근경색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은 많이 우울해하고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서 다행이네요.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지금 네. 이제 심근경색 이 환자 같은 경우 한 37% 정도 손상이 됐는데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이 될까요? 회복이요? 이게 네. 근육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 몸의 근육은 회복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될것 운동한 같아요. 만큼 또 열심히 생기니까요. 하고. 심장도 계속 운동하니까 자연적으로 그쵸. 회복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경색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뇌세포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요? 네,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회복이 흉터가 안 돼? 남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회복은 되지만 이게 정상으로 절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심장이 많이 손상이 되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합병증으로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가슴이 아프면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심장 이쪽. 네, 이쪽인가요? 이제 심장은 본인이 봐서요. 왼쪽 여기 젖가슴 네. 위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주먹을 쥐셔서 주먹. 예, 본인 심장 크기는 본인 주먹 크기하고 보통 같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흉통이 보통 요 위치에 오면 우리가 아. 이제 심장 통증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통증으로 많이 오시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오른쪽. 여기도요? 사실 오른쪽은 심장하고는 상관이 보통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증이 왔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 증상을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협심증이고요. 협심증. 두 번째가 이제 위염이나 요즘 많은 역류성 식도염 식도염. 같은 이제 위장 증상이 두 번째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뼈의 통증도 흉통으로 오시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증으로 오시면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감별을 해야 돼서 통증이 오면 본인이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떡해요? 계단 같은 거를 한 3, 4층을 천천히 올라가고 지하철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올라갈 때 만약에 통증이 나타나면 그거는 심장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심장이 일할 때 아픈 거기 때문에 내가 쉬고 있을 때 아프면 심장 통증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